인생의 중반을 넘어서거나 혹은 삶의 어느 길목에서 문득 멈춰 섰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나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만 행복한 것일까? 왜 나는 수많은 사람 속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이토록 지독한 외로움을 느끼는 걸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함께라는 가치를 도덕적 기준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친구가 많아야 성격이 좋은 사람이고 주말마다 약속이 가득 차 있어야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식당에서 쓸쓸히 혼자 밥을 먹거나 주말에 홀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어딘가 외롭고 초라하거나 인간관계에 실패한 사람처럼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인류의 위대한 현자들과 철학자들, 그리고 세상을 영리하게 살아가는 똑똑한 사람들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타인과의 관계에 목을 매거나 억지로 인맥을 유지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돈이 생기고 시간이 주어져도 그 귀한 자원을 무의미한 술자리나 영혼 없는 대화에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홀로 서는 법을 배웠고 고독이라는 거울 앞에 자신을 당당히 세웠습니다. 조선 후기의 위대한 실학자이자 저술가인 정약용은 목민심서 등을 통해 이런 통찰을 남겼습니다. 자신 안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일수록 고독을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타인을 잃었을 때 찾아오는 내면의 끔찍한 공허함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매우 뼈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을 그토록 두려워하고 휴대폰을 뒤적이며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연락을 취하려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내면이 텅 비어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외로움과 고독은 전혀 다른 상태입니다. 외로움은 타인에게 의존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결핍의 감정입니다. 외부에서 자극이 주어지지 않으면 금세 말라버리는 빈 그릇과 같습니다. 반면 고독은 자기 충만함에서 오는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이미 스스로 가득 차 있어서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이나 타인의 시선이라는 부속물이 필요 없는 고요한 그릇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도록 학습되어 왔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리고 넓은 인맥이 행복의 척도인 양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 지향적인 삶의 태도는 우리를 끊임없이 비교와 경쟁이라는 지옥으로 내몰 뿐입니다. 많은 친구를 두고 인기를 얻는 것이 일시적인 만족을 줄지는 몰라도 그것이 내 영혼의 깊은 갈증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친구의 숫자에 집착하는 대신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가꿉니다. 외부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려고 갈구하기보다 내면의 풍요로움을 단단히 다지는 데 힘을 씁니다. 스스로 충만해진 사람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무리해서 소외당하는 것은 아닌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존재 여부에 따라 내 행복의 저울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독립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의 도피나 고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라는 존재의 강점과 약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깨닫는 가장 성스러운 과정입니다. 나 자신을 먼저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역설적이게도 타인과 진정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과의 만남에서도 집착과 서운함만을 키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며 저마다 수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직장에서의 나, 가정에서의 나, 친구들 앞에서의 나.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혹은 미움받지 않기 위해 우리는 진정한 감정과 욕구를 숨긴 채 연기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홀로 남겨진 고독의 시간 속에서는 그 무거운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질 수 있습니다. 오롯이 날 것 그대로의 나와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물론 거울 속의 민낯을 보는 것처럼 내면의 상처나
불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일은 때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피하지 않고 묵묵히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외부의 어떤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단단한 중심축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돈과 시간이 있어도 친구를 만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고독의 시간만이 줄 수 있는 위대한 성장과 내적 치유의 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나를 결코 배신하지 않으며 평생을 함께할 최고의 친구는 다름 아닌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 혼자라는 사실 때문에 외로워하거나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그 외로움은 당신의 삶이 실패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영혼이 외부의 소음을 끄고 이제는 내면의 풍요로움을 가꾸어 나가라고 보내는 가장 소중한 기회이자 축복입니다. 앞서 우리는 고독이 결핍이 아니라 나 자신과 마주하는 가장 용기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똑똑한 사람들은 이 귀하고 고요한 고독의 시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채워 나갈까요? 그들이 무의미한 만남 대신 선택한 두 번째 비밀은 바로 독서와 사색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세상의 모든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고 타인의 일상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정보가 많아질수록 우리의 생각은 점점 더 얕아지고 타인의 기준에 휘둘리기는 더 쉬워졌습니다. 내 주관과 철학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쏟아지는 외부의 소음은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이들은 이러한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하는 수단으로 책을 선택합니다. 그들에게 독서는 단순히 지식을 얻는 행위가 아닙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들과 단둘이 마주 앉아 깊은 대화를 나누는 일입니다. 수백 년, 수천 년 전의 현자들이 평생을 바쳐 깨달은 삶의 이치와 통찰을 방 안에서 홀로 조용히 전수받는 가장 사치스럽고도 풍요로운 사회생활인 셈입니다. 한 사상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독서는 우리에게 내면을 더욱 풍요롭게 가꿀 힘을 주며 고독을 온전히 즐길 줄 아는 능력을 길러준다. 책을 읽는 동안 우리는 타인의 시선이나 세상의 평가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집니다. 누구도 나에게 정답을 강요하지 않으며 나 또한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책 속의 문장과 나의 내면만이 존재하는 순수한 몰입의 상태, 이것이 바로 독서가 주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하지만 똑똑한 사람들은 책을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읽은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사색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사색이란 책에서 얻은 타인의 지혜를 내 삶에 적용해보고 나의 언어로 다시 씹어 삼키는 과정입니다.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은 지식의 습득일 뿐이지만 홀로 가만히 앉아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사색은 내 영혼의 근육을 단련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바벨을 들며 몸의 근육을 키우듯 고독 속에서 사색하는 시간은 외부의 자극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 정신의 근육을 키워줍니다. 사색을 통해 단단해진 자아는 남들이 나를 비난해도 쉽게 상처받지 않고 남들이 나를 칭찬해도 오만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행이나 타인의 평판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내면의 중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서 나누는 대화의 대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누군가의 뒷담화, 영혼 없는 자랑, 혹은 연예인이나 정치인 같은 타인의 이야기로 시간을 채우진 않습니까? 만남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왠지 모를 헛헛함과 피로감이 밀려왔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영양가 없는 대화로 지쳤다는 신호입니다. 반면 고독 속에서 책과 함께 보낸 시간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현자들의 통찰을 빌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에 스스로 답을 해나가는 과정이야말로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진짜 자산이 됩니다. 실제로 역사 속의 수많은 위인들은 가장 깊은 고독 속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머나먼 유배지에서 홀로 보낸 그 쓸쓸하고 고독한 시간 동안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학문과 사색에 몰두했습니다. 그 결과 수백 권에 달하는 위대한 저서를 남기며 시대를 밝히는 지혜를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고독은 인생의 파멸이 아니라 자신의 사상을 완성하는 창조의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의 샘물을 마시는 시간은 우리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전혀 새로운 눈을 선물합니다. 똑똑한 사람이 돈과 시간이 있어도 친구를 만나지 않고 책을 펴는 이유는 100명의 평범한 사람과 나누는 잡담보다 한 권의 책 속에서 얻는단 하나의 통찰이 내 삶을 더 가치 있게 변화시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서와 사색을 통해 스스로 충만해진 사람은 고독 속에서도 결코 외로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서 우주와 연결된 듯한 깊은 안정감과 지적 유대감을 경험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성인들이 이미 내 곁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홀로 있는 시간이 무료하고 따분하게 느껴지신다면 주변의 책장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책 한 권을 꺼내 들어 보십시오. 외부의 소음을 잠시 차단하고 글귀에 몰입하는 그 순간 당신은 외로움이라는 차가운 어둠에서 벗어나 고독이라는 가장 따뜻하고 풍요로운 지혜의 성전으로 걸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정신을 살찌우고 영혼을 단단하게 만드는 이 귀한 시간을 결코 소홀히 보내지 마십시오. 독서와 사색을 통해 내면의 정신적인 근육을 단단히 다졌다면 이제 그 단단해진 내면을 바탕으로 나만의 세상을 현실에 펼쳐 보일 차례입니다.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들이 돈과 시간이 주어졌을 때 친구를 만나는 대신 선택하는 세 번째 비밀은 바로 오롯이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창조적인 취미 생활입니다. 우리는 흔히 취미라고 하면 단순히 무료한 시간을 때우기 위한 오락이나 킬링타임용 활동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이들에게 취미란 내 영혼을 살찌우고 외부의 평가로부터 완벽히 독립된 나만의 성역을 건축하는 행위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표현하고 싶어 하는 창조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거친 세상 속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사회적 역할을 다하다 보면 우리 안에 내재된 창조성은 쉽게 억압되고 메마르기 마련입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의 눈치를 봐야 하고 가정에서는 책임감을 짊어져야 하며 친구들 사이에서는 평판을 신경 써야 합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 맞추어 에너지를 쏟아붓다 보면 정작 나라는 존재의 본질은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고독 속에서 즐기는 자신만의 취미는 이러한 삶의 피로와 갈증을 해소해주는 가장 완벽한 해독제입니다. 하얀 도화지 위에 붓을 들어 나만의 색깔을 칠할 때, 서툴지만 악기를 연주하며 소리의 울림에 집중할 때, 혹은 조용히 만년필을 쥐고 마음속에 글을 써내려갈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의무와 가면을 내려놓고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그 누구도 나를 평가하거나 간섭하지 않습니다. 더 빨리 해내라고 재촉하는 사람도 없고 내 결과물이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등수를 매기는 이도 없습니다. 오직 내 눈앞의 대상과 나의 손길 그리고 나의 호흡만이 존재하는 순수한 몰입의 상태. 이 깊은 몰입 속에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스트레스를 깨끗이 씻어내고 영혼의 깊은 안식을 얻게 됩니다. 특히 무언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행위는 우리의 자존감을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려 줍니다. 남들의 칭찬이나
인정에 기댄 자존감은 타인의 말 한마디에 쉽게 무너지지만 스스로의 손으로 무언가를 일구어내며 느끼는 성취감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동양의 한 위대한 학자는 머나먼 유배지에서 홀로 보낸 그 외롭고 척박한 시간 속에서 매일 아침 조용히 차를 끓이는 것을 커다란 낙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좋은 찻잎을 고르고 물이 끓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찻잔에 조심스레 물을 따르는 그 일련의 고요한 과정 속에서 그는 세상에 대한 원망과 마음에 쌓인 응어리를 가라앉혔습니다.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더라도 이처럼 일상 속의 소소한 행위에 온 정신을 쏟는 취미는 거친 외부 세계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돈과 시간이 생겼을 때 사람들을 만나러 나가는 행위는 어쩌면 내 마음속의 허전함을 스스로 채우지 못해 타인의 온기로 가려보려는 조급함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타인을 통해 채운 만족감은 만남이 끝남과 동시에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반면 혼자만의 세계에 몰두하여 얻은 즐거움과 내적 만족감은 시간이 흐를수록 내 안에 겹겹이 쌓여 단단한 층을 이룹니다. 혼자서도 내 시간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갖춘 사람은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외로움에 허덕이지 않으며 오히려 홀로 있는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림을 그리든 글을 쓰든 정원을 가꾸든 혹은 조용히 자연 속에서 낚싯대를 들이우며 물끄러미 물을 바라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의 시선이나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나의 순수한 즐거움과 흥미를 위해 내온 에너지를 쏟아붓는 그 경험 자체에 있습니다. 그것은 내 영혼을 가장 건강하게 돌보는 행위이자 내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존재임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말이나 퇴근 후에 귀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 습관적으로 누군가에게 연락을 하거나 무의미한 모임에 참석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오랫동안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당신만의 작은 관심사에 불을 지펴 보십시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당신만의 방에서 혹은 고요한 나만의 공간에서 나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그 성스러운 기쁨을 만끽해 보십시오. 타인의 박수갈채보다 훨씬 더 값진 스스로가 스스로를 대견하게 바라보는 깊은 만족감이 당신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풍요로움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자신만의 공간에서 정신의 근육을 키우고 창조의 기쁨을 맛보았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을 더 넓고 거대한 곳으로 돌릴 차례입니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이들이 돈과 시간이 주어졌을 때 세상의 번잡함을 뒤로하고 찾아가는 네 번째 비밀은 바로 대자연과의 깊은 교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는 끊임없는 소음과 인위적인 규칙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빌딩 숲 사이를 바쁘게 오가며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부딪히고 비교당하며 평가 속에 살아갑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를 만나 좋은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어도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는 근본적인 피로와 스트레스가 쉽게 가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인공적인 자극에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마음이 무겁거나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 사람을 찾아 조언을 구하기보다 묵묵히 자연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홀로 울창한 숲길을 걷거나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혹은 그저 고요한 산자락에 앉아 흐르는 물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자연은 인간 세상처럼 우리에게 무언가를 증명해 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전혀 묻지 않습니다. 그저 찾아오는 모든 이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묵묵히 품어줄 뿐입니다. 이 거대하고 자비로운 포용력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온전한 날 것 그대로의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인류의 위대한 철학자들은 자연의 순환 속에서 인간사의 덧없음을 초월하는 위대한 지혜를 배웠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의 무성함을 지나
가을이 되면 미련 없이 잎을 떨구며 겨울의 모진 추위를 묵묵히 견뎌내는 나무를 보십시오. 자연은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지만 단 한 번도 멈추거나 거스르는 법 없이 자신의 순리를 다합니다. 홀로 대자연을 거닐며 바람소리, 새소리를 듣고 깊은 숨을 들이쉬다 보면 우리를 그토록 괴롭혔던 인간관계의 갈등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 한낱 부질없는 미풍에 불과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쥐고 있던 집착과 욕심이 얼마나 작은 것이었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이 주는 이 거대한 위로는 그 어떤 친구의 위로보다 깊고 강력하게 우리의 영혼을 치유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푸른 바다 앞에 홀로 서서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볼 때 당신은 외로움을 느낍니까? 아니면 형언할 수 없는 깊은 평온함을 느낍니까? 그것은 고립되어 느끼는 쓸쓸함이 아니라 내가 이 거대한 우주와 대자연의 일부로서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고독의 충만함입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지만 나를 둘러싼 하늘과 땅, 바람과 물이 이미 나와 함께 호흡하고 있기에 내면은 그 어느 때보다 가득 차게 됩니다. 똑똑한 사람이 돈과 시간이 있을 때 약속을 잡지 않고 홀로 자연을 찾는 이유는 인간이 만든 좁은 세상에서 아웅다웅하며 소모되는 에너지를 차단하고 대자연의 위대한 에너지를 내 안에 채워 넣기 위함입니다. 혼자 낚싯대를 들이우고 물끄러미 수평선을 바라보거나 아무도 없는 숲길을 홀로 걸으며 오감으로 느껴지는 자연의 자극에 집중하는 시간은 우리 마음의 찌꺼기를 깨끗하게 정화하는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습니다. 몸과 마음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맑은 공기를 마시고 대지의 기운을 느끼며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은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내면의 단단한 중심을 세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몸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편안해질 때 우리의 마음 또한 비로소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평화를 되찾게 됩니다. 만약 지금 복잡한 인간관계에 지쳐 있거나 가슴 답답한 고민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면 무작정 사람을 만나 슬픔을 털어놓으려 하지 마십시오. 타인에게 털어놓은 비밀은 때로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돌아오기도 하지만 대자연에 맡긴 마음의 짐은 고요한 바람과 파도가 흔적도 없이 씻어가 줄 것입니다. 가벼운 배낭 하나를 메고 홀로 고요한 자연의 품으로 떠나 보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바람과 나무 그리고 광활한 하늘을 마주할 때 당신은 상상하지 못했던 깊은 위로와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위대한 내면의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광활한 대자연 속에서 거대한 평온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그 평온을 내 방 안으로 더 깊숙한 내면의 세계로 가져와 온전히 뿌리내릴 차례입니다.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들이 돈과 시간이 주어졌을 때 세상의 부름을 거절하고 선택하는 5번째 비밀은 바로 명상과 마음 챙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에게 쉼없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라고 다그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밀려드는 정보와 타인의 시선, 그리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단 한순간도 편히 쉬지 못합니다. 이처럼 마음의 파도가 거세게 일렁일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허전함과 불안을 느끼고 이를 채우기 위해 친구를 만나거나 자극적인 재미를 쫓곤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이들은 외부의 자극으로 내면의 불안을 덮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마취제일 뿐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신 조용히 방 안에 불을 끄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 눈을 감습니다. 오직 자신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내면의 소란스러움을 가만히 가라앉히는 침묵의 시간을 가집니다. 명상이란 거창하거나 신비로운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떠오르는 수만 가지 생각과 감정들을 한 걸음 물러서서 제3자의 눈으로 묵묵히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마치 흐린 저수지에 물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진흙 가라앉고 맑은 물이 드러나듯 생각을 멈추고 가만히 머무를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의 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류의 위대한 성자들은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 집착에서 온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받았던 상처와 후회에 집착하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불안에 집착하며 타인이 나에게 던진 말 한마디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명상의 시간 속에서 나의 호흡에 온 정신을 집중하다 보면 그 모든 괴로움이 결국 내가 만들어낸 마음의 허상에 불과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가만히 앉아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오직 지금 여기 존재하는 나의 호흡에만 집중하는 이 짧은 순간만큼은 그 어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오롯이 현재에 머무는 이 마음 챙김의 경험은 거친 세상 속에서 지칠 대로 지친 우리의 영혼을 가장 순수하고 강력하게 치유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리지어 다니며 남들과 비교하고 경쟁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쉽게 다치고 피로해집니까? 똑똑한 사람이 돈과 시간이 있어도 약속을 잡지 않고 홀로 명상하는 이유는 외적인 조건이나 타인의 평판과 상관없이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을 기르기 위함입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 곁에 아무도 없어도 내 내면이 단단한 기둥처럼 서 있다면 그 어떤 외로움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매일 아침이나 밤, 단 10분이라도 온전히 침묵 속에 머무는 습관은 우리의 삶을 놀랍도록 변화시킵니다.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둘리지 않고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단단한 내면의 기둥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남들의 날카로운 비판이나 세상의 거센 풍파 앞에서도 조급해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고요하게 중심을 잡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 곁에 두었느냐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내 삶을 얼마나 평화롭고 의연하게 이끌어갈 수 있느냐입니다. 명상은 외부를 향해 있던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내면으로 돌려 내 안에 잠들어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지혜를 깨우는 성스러운 대화입니다. 그러니 이제 마음이 답답하고 누군가와의 만남이 필요하게 느껴질 때 조용히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아 보십시오. 들이쉬는 숨에 내면의 평화를 채우고 내쉬는 숨에 세상의 모든 집착과 소음을 멀리 던져 버리십시오. 타인의 박수나 인정 없이도 당신은 이미 존재 자체로 온전하고 완벽한 존재입니다. 고독 속에서 침묵의 힘을 믿고 스스로에게 가장 깊은 평온을 선물하십시오. 내면의 고독을 즐기고 대자연과 침묵 속에서 평온을 찾은 이들은 마침내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눈마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들이 삶에서 실천하는 6번째 비밀은 바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불필요한 관계를 과감하게 정리하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넓은 인맥이 곧 능력이고 자산이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모임에 의무감으로 참석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의 만남조차 감정이 상할까봐 억지로 이어가곤 합니다. 인맥이라는 울타리에서 소외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내 아까운 시간과 감정을 아낌없이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이들은 나이가 들고 삶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깨닫게 됩니다. 내 영혼을 갉아먹고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 관계들은 결코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히려 그런 불필요한 만남들이 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주범임을 간파합니다. 동양의 한 오랜 현자는 이런 깊은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다른 이의 은혜나 인정을 바라는 마음을 과감히 내려놓는다면 내 마음은 저절로 편안해지고 세상에 대한 원망도 사라질 것이다. 이 말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대부분의 상처와 괴로움이 타인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집착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강박을 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불필요한 관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이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 늘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며 남의 험담을 일삼는 사람, 오직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이해타 산적인 사람들. 그런 이들과 마주 앉아 억지 미소를 지으며 시간을 보낸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밀려오는 허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돈과 시간이 주어져도 친구를 만나지 않는 이유는 더 이상 그런 가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소중한 생명과도 같은 시간과 감정을 소모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비위를 맞추느라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그 에너지를 자신을 돌보고 성장시키는 데 온전히 투자합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덜어내는 것은 이기적인 외면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을 되찾기 위한 가장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이 세상 모든 이들과 담을 쌓고 독불장군처럼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방에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단단한 문지기를 세우는 일입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는 독성 있는 관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내 영혼이 편안하게 숨쉴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가지가 너무 무성한 나무는 정작 맛있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법입니다. 농부가 가을의 풍성한 수확을 위해 봄날의 장가지들을 과감히 쳐내듯 우리 역시 삶의 진정한 풍요로움을 위해 인간관계의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거칠애 뿐인 수백 명의 인맥보다 내 영혼의 결을 이해하는 단 한 명의 진정한 인연이 내 삶을 훨씬 더 단단하게 지탱해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위의 인간관계를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혹시 의무감이나 두려움 때문에 붙잡고 있는 인연은 없습니까? 만남 뒤에 늘 피로감만 남는 관계가 있다면 이제는 과감히 한 걸음 물러설 때입니다. 그 관계를 정리함으로써 생겨난 빈자리에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단단한 평화와 자유가 채워질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해방되어 오롯이 나로 존재하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이들이 도달하는 성숙한 인생의 도정입니다. 나를 소모하는 관계를 과감히 덜어냈다면 이제 그 덜어낸 자리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단단한 성벽을 쌓아야 합니다.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들이 돈과 시간이 생겼을 때 집착하는 7번째 비밀은 바로 물리적, 정신적, 나만의 공간을 만드는 것과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인간은 공간의 지배를 받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잡으려 해도 사방이 소음으로 가득하고 타인의 시선이 도사리는 곳에서는 온전한 사색을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현명한 이들이 홀로 방 안에 머물기를 즐기는 이유는 그곳이 단순한 콘크리트 박스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온전히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유일한 성역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사상가 몽테뉴는 외부의 혼란스러운 정치판에서 물러나 자신만의 성탑에 거대한 서재를 꾸미고 평생을 학문과 사색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그 공간을 일컬어 온전한 자유의 방이라 불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처럼 타인의 기대나 의무로부터 완벽하게 격리된 나만의 안식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창한 서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 방에 작은 책상 하나, 혹은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새벽녘의 거실 구석이라도 좋습니다. 그곳에 머무는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가면을 벗고 온전히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물리적인 공간에 홀로 앉아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타인을 방 안으로 불러들이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바로 손바닥 안의 작은 세상, 스마트폰 때문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흘러나오는 타인의 화려한 일상, 끊임없이 울려대는 메신저, 알림, 자극적인 정보의 홍수는 우리의 물리적 고독을 처참하게 깨뜨려 버립니다. 우리는 혼자 있으면서도 디지털 세상을 통해 끊임없이 타인과 나를 비교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내면의 고요함을 방해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 늘 우리 손에 쥐어있는 셈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돈과 시간이 주어졌을 때 친구를 만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의도적으로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영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일정 시간 동안 디지털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탈출하는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합니다. 잠시 휴대폰의 전원을 꺼두거나 알림을 모두 차단한 채 침묵의 시간을 가져 보십시오. 처음에는 밀려오는 정보의 단절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짧은 고비를 넘기고 나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은 마음의 고요와 해방감이 찾아옵니다. 외부에서 쏟아지던 인공적인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 비로소 오랫동안 묻혀있던 내 진짜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세상의 소음에서 잠시 벗어나는 것은 영혼의 먼지를 털어내는 행위와 같습니다. 잃어버렸던 집중력이 회복되고 내 생각의 흐름을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살아납니다. 홀로 고요한 방 안에서 책을 읽거나 차를 마시며 디지털 침묵을 즐기는 시간은 세상 그 어떤 화려한 파티보다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고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당신의 마음이 늘 번잡하고 조급했다면 그것은 사람을 만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만의 성역이 없었기 때문이며 디지털 세상의 소음의 마음을 통째로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외부의 부름을 잠시 거절하고 당신만의 고요한 공간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손안의 기기를 내려놓고 완전한 침묵을 선택해 보십시오. 아무도 당신을 방해하지 않는 그 성스러운 공간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타인의 지배를 받지 않는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나긴 고독의 여정을 지나 마지막 질문 앞에 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홀로 서는 법을 배운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들은 평생 친구를 전혀 만나지 않고 완전히 단절된 채 살아가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친구라는 존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의 숫자보다 깊이와 결을 중요하게 생각할 뿐입니다. 이 세상에는 억지로 비위를 맞추며 유지해야 하는 의무적인 관계가 있는가 하면 존재만으로도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영혼의 동반자가 있습니다. 현명한 이들은 계산적이거나 표면적인 껍데기 인맥을 과감히 쳐내고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소수의 깊은 인연만을 가려냅니다. 위대한 고전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도리에 맞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면 많은 이들이 저절로 돕고 도리를 잃으면 가까운 이들마저 떠나간다. 이 말은 우리가 내면의 중심을 잡고 나만의 올바른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면 나에게 꼭 필요한 진정한 인연은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 곁으로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인맥을 넓히기 위해 소중한 시간과 돈을 쓰며 쫓아다니지 않아도 내 영혼의 주파수가 맑고 단단해지면 그 결에 맞는 소중한 벗이 남게 됩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친구랑 굳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거나 매일 연락을 주고받지 않더라도 먼 발치에서 서로의 삶을 응원하고 마음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벗은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축복이자 보너스일 뿐 내 행복을 좌우하는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이들은 타인이 있든 없든 이미 자기 자신 안에서 완벽한 충만함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똑똑한 사람이 돈과 시간이 있어도 친구를 만나지 않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훌륭한 최고의 친구를 이미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는 다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인생이라는 길고도 험난한 여정을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가장 힘들고 괴로워 눈물 흘릴 때, 내가 사방이 막힌 벽 앞에서 좌절하고 방황할 때, 나를 온전히 이해하고 내 곁을 끝까지 지켜준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가족도 연인도 그 어떤 절친한 친구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고통을 100% 대신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삶의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내 고통을 온전히 함께 겪어낸 유일한 존재는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가장 현명한 삶의 방식은 내 안에 있는 나를 가장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며
스스로에게 최고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 지친 몸과 마음을 정성껏 돌보며 남들의 박수 소리보다 내가 나에게 보내는 격려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안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존재함을 굳게 믿고 나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인생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홀로 있음을 즐길 줄 안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세상의 기준과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완벽하게 자유로운 존재임을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독은 쓸쓸한 단절이나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들의 각본에 맞춰 살던 가짜 삶을 끝내고 진정한 내 인생을 시작하는 성스러운 출발점입니다. 그러니 이제 혼자라는 사실에 외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곁에 아무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당신 안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든든하고 단단한 당신 자신이 있고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이미 차고 넘치도록 충분합니다. 타인의 박수 소리에 영혼을 구걸하지 않는 굳건한 평화를 찾으십시오. 당신의 그 고독하고 성스러운 여정을 깊은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스스로에게 최고의 벗이 되어 당신만의 빛나는 삶을 당당하게 경영해 나가시길 바랍니다.